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리태 그 순지르기에 대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할 때는 이제 항상 그 순지르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순지르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콩의 그 웃자람을 방지하고, 그리고 콩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수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콩에는 이제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복합 비료를 제가 살짝 줬습니다. 원래 이제 서리태나 콩에는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지만 원래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질소만 제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질소 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콩에는 뿌리효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공생균이거든요. 그 공생균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콩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콩으로부터는 이제 콩이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말을 만들면 그 탄소 동화, 그 탄수화물의 같은 그런 영양소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하고 뿌리효 박테리아가 서로 돕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콩에는 이제 다른 작물하고 달리 이제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은 바로 질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콩에는 다량의 질소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이제 공생균으로서 그 질소를 공급받는 이유가 질소가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단백질이 생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효 박테리아가 이제 공성을 해서 질소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소를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추가로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질이 너무 과하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줄 때는 이제 보통 팁이나 이런 걸 주고 해야 되는데, 인삼과 가리를 충분히 주고 질소만 피하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이블을 주고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테이블 중에도 질소질 비료가 유난히 많은 게 있어요. 그럼 질소질 비료가 많은 비료들은 어떤 것이냐? 이제 동물의 배설물, 동물의 사체, 즉 사체 이런 것들이 썩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닭똥이라든가, 닭은 오줌을 못 넣습니다. 오줌을 못 넣기 때문에 그 똥에 그 오줌이 같이 섞여 나와요. 그리고 축선 퇴비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할 자신만 있으면 뭐 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 대신에 만약에 그런 거를 많이 주게 되면은 순지르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한 2번, 3번, 뭐 필요에 따라서 4번까지도 해줄 수, 뭐 그거를 이제 해주시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질소질 비료를 주는 걸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또 이제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순지르기를 해주면 웃자람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순지르기는 어느 때 하느냐? 순지르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5-6마디 정도, 이파리가 5개에서 6개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순지르기를 해주거든요. 보통 4개 내지 5개를 남겨놓고 이제 순지르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파리가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또 가지가 뻗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마디를 남겨놨다 하면 4개의 가지가 생기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떡잎이 나와가지고 덧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적치민학에서 가운데로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 위로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떡잎 사이에서 다시 양쪽으로 2대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육을 굉장히 늦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생육이 왜 늦어지냐면은, 콩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이나 이런 거 못하니까 영양분을 어디서 흡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하면서 콩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가져갑니다. 그 떡잎이 바로 그 콩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물에 뿌르듯이 커져서 거기에 이제 영양소 작용해서 파랗게 변하면서 이제 탄소 동화 그런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큰 거거든요. 떡잎 속의 양분을. 근데 떡잎 속의 양분을 소모한 상황에서, 많이 소모한 상황에서 다시 하니까 일단 크는 데 일단 제약을 받겠죠. 그러면 자기가 클 수 있는 것은 떡잎에 의해서 탄수화물 작용을 해서 도영양소하고 뿌리를
발전시켜가면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늦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더라도 뭐 큰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5-6마디 됐을 때 하면은 한 번에 4가지 5가지가 그냥 커버리니까 뭐 2가지 커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뭐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생육 조건상에서 좀 상당히 그 생육을 늦춰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뭐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5-6마디고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복합비를 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뭐 우전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두 군데 보니까 이제 저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은 조금 우전한 성향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그늘 쪽에 있는 게 아주 가늘면서 이제 키가 좀 커진 게 있어요.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게 그런 건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콩이라는 것은 마디 사이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질소하고 질소만 빼고 질소는 이제 이렇게 생장을 막 촉진하니까 그 인삼과 가리를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인삼과 가리가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숨지르기 있어서 전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 열매를 그 생성하는데 열매를 매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나 이런 거 뿌리를 비대하거나 아니면 또 열매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인산질비료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가리보다도 인산질비료를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콩을 재배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땅콩이든 뭐든 땅속에서 달리든 땅 위에서 달리든 간에 열매나 이런 것들을 크게 주는 거는 영양을 비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인산질비료예요. 그래서 인산질비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나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요. 가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키를 크는 거를 마구잡이로 크는 거를 좀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내병성도 병도 강하게 해두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삼과 가리를 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순지리기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순지리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잎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하고 순지르는 모습 어떻게 지르는지를 제가 직접 순지르기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예초기를 쓴다거나 나사로 쓴다거나 이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이 이렇게 평수가 넓은 게 아니라서 밀평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요 가위입니다. 요거는 뭐 전지 가위를 쓰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전지 가위를 써도 되고 하는 다용도 가위로 한 거라서 저는 요것으로도 일단 제가 순지르기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 요령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콩의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콩을 심은 지가 이제 제가 6월 10일 날 심었으니까 이제 딱 한 달 된 거죠. 한 달 됐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합 비료를 줬지만 뭐 크게 이렇게 उप자라는 모습을 현재는 보이질 않아요. 이 보시면 현재 키는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제 한 3cm 정도 이제 가장 많이 큰 게 3cm 정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콩도 뭐 집에 보면 이제 튼튼하죠. 이렇게 굵고 튼튼하고 이래서 크게 뭐 우짜라거나 이런 상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콩에 보면 여기 좀 하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진딧물이 조금 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진딧물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콩이 그렇게 뭐 우짜라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0cm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순지르기를 딱 적히게 된 거죠. 보통 한 5-6마디 정도 이제 하려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00마디고 요 아래가 1000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7마디까지 컸네요. 7마디까지 컸는데 벌써 이제 뭐 일부는 벌써 뭐 옆에 겉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겉가지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이제 굉장히 활동이 커질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흙이 이렇게 파여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흙이 파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꿩이 와서 혹시 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아마 파헤친 것 같아요. 비둘기는 이런 식으로 파헤치지 않거든요. 보통 닭이나 이런 것들 와서 파헤치는데 요것은 꿩이, 여기 옆에가 뭐 산이 옆에, 바로 산 옆이라서 꿩이 많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콩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크고 있고요. 뭐 복합비료를 줬지만 복합비료에 질소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비료는 주지 말라고들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좋지만 아직까지 뭐 우짜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순지류기린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서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네요. 여기도. 왜냐면 제가 보통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하고 달리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상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오랜만에 와본 거거든요. 지난번에 영상 찍고 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와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꽁이 파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더지가 피해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두더지가 땅 밑을 파고 다녀가지고 이 싹이 나오는 거를 새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싹이 나오는 거를 방 밑에서 막 저걸 해놔가지고 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현재 여기 이쪽은 길 잡히기 이러니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지나다니니까 두더지가 활동을 덜 하는데 길에서 먼 쪽에는 두더지가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두더지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청해를 넣어서 두더지 덫을 놓거나 잡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래 그런 거는 제가 따로 그거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서류 순치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순치기 하는 영상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순치기로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이제부터 자 순치기 하는 영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순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순치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부터 마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콩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혼자 치다 보니까 이거는 한 대는 너무 이게 약한 거라서 뽑아버리고요. 이거는 약한 거지만 뿌려버리겠습니다. 뿌리 박테리아는 아직 안 나왔나? 아직 다른 것 같진 않네. 하고 자 보시면 밑에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가 잘했습니다. 여섯 마디째. 여섯 마디째 잘했으면 너무 이제 키가 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섯 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가위로 한번 가운데를 잘라주고 이게 원줄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싹이 나와서 한 대가 이렇게 큰 거죠. 옆에 이것들은 이제 격가지로 자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잘랐으면 옆에 또 한 대 공에 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그리고 여섯 마디 이렇게 크는 건데 저는 다섯 마디를 남겨놓고 여기서도 하나를 이런 식으로 순지르기를 하는 겁니다. 순지르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위로 크지를 않고 이것들이 이제 이 콩들이 옆으로 이제 가지를 뻗게 되겠죠. 옆으로 이제 더 위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가지를 뻗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 이건 화면 안 나오나?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여기를 뻗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씌워서 자르면 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다섯 마디 정도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여기 보시면 요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벌써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뿌리옥 콩에서 나오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여기서부터 콩으로부터 동화작용에 의한 양분을 받고 그리고 자신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서 콩에게 제공을 해줘서 콩이 이 단백질을 많이 생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마나 착성을 잘하느냐가 콩의 수확량을 좌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박테리아가 착성 안 하면 뭐 질소주비를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공을 받기 때문에 많이 주면 이제 과다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소주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솎아 드리는 거고, 이건 일단 솎아 놓은 거고. 자, 어디야? 잘랐던 데가 여기구나. 예, 뭐 김치주비를 좋지만 뭐저 볶아비를 좋지만 아주 뭐 튼튼하게 잘 큽니다. 참 그리고 참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순지르기는 이 콩이 무조건 뭐 계속 자라는 건 아니고요. 콩이 자라는 거는 보통 그 꽃이 필 때까지만 자랍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생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순지르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순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서리태가 꽃을 피우는 게 보통 한 8월 10일경에 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는 게 그 정도 피니까 한 그 전에 이제 꽃눈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7월 말까지만 순지르기를 하시면 되고 이제 8월 초가 되면 순지르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간혹가다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뭐 8월달에 심어도 된다고 뭐 콩을 늦게 심어서 뭐 그런데 그건 안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 소출이 되긴 되지만 이제 소출이 없죠.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심으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한 양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으실 때 좀 빨리 심으신 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중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라든가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건데요.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쪽에는 한 빠르게 심으면 5월 말 그리고 좀 늦게 심으면 6월 초 아무리 늦어도 중순까지는 심어야 됩니다. 물론 그 위에 심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출량에서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순지르기는 꽃 피기 전, 즉 7월 말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콩을 심어놓은 곳에 근처에 가로등이 있다라면 7월 말이나 이제 8월 초가 되면 가로등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꺼주지 않으면 꽃이 잘 안 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꽃이 핀다는 것은 식물이 이제 생식생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식물은 생식생장을 하면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바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 번식을 하는 쪽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생식생장을 하게 되는 조건이 콩의 경우에는 이쪽 시간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햇빛을 쬐는 시간인데, 가로등이 오래전 켜 있으면 바로 밑에 있으면 이 콩이 착각을 하죠. 햇빛이 오래 비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키만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콩을 재면 콩밭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다면 7월 말이 되면 꺼주십시오. 8월 초에는 무조건 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지금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지르기 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되고요. 요것으로 제가 일단 순지르기 하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지르기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잘하는지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약속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두더지 관련 영상도 제가 따로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더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부터도 제가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했는데 뭐 아주 오래지 몇십 년 전이지만 제가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지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어떻게 피해받는지 그것도 제가 따로 찍어서 하고, 숨지르는 영상은 뭐 요거로 숨지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시기라든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다 제가 설명에 다 나오니까 요것으로 이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